옆나라 일본은 아시아 ESG 선두 주자였는데요. 2010년 처음 ESG라는 개념이 도입될 때만 해도 일본 기업의 ESG 인식은 미미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인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 ESG, 옆나라 일본 기업들의 변화된 ESG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3월 말 기준 일본 ESG 투자 총액은 336조엔, 1년 새 절반에 가까운 45%가 늘었는데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ESG 자금 유입에 따라서 기업들의 ESG 인식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임원 평가 항목에 ESG 항목이 추가됐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경제신문은 올해 처음으로 ESG 항목을 임원 평가 항목에 넣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냥 임원들이 아니라 이사회 소속 등기 임원들의 평가 항목에 ESG가 들어갔다는 지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사회 소속 등기 임원들은 기업의 중심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국내 기업의 이사회 등기 임원 평가는 거의 1년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데, 일본 기업들은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거기에다 ESG를 더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화장품 기업인 시세이도 항목을 좀 보시면요. 글로벌 경영, 법무 위기관리, 재무회계 등 기존 직무 능력에 ESG를 추가했습니다. 맥주 제조업체로 유명한 기린홀딩스도 기업 경영, 재무회계, 인사노무, 인재개발, 법무 리스크 관리, SCM, 브랜드 전략 등등의 ESG 항목을 신설해서 추가를 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 8명의 등기 임원 중 유일한 여성인 이 츠보이 준코 씨는 9개 항목 중에서 ESG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전략 마케팅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구성을 해서 전문성을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 ESG 전문 이사를 등용하는 등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도 이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직무 능력에 ESG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G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성 확보, 즉 여성 이사 등용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ESG 중 G, 즉 거버넌스 항목에 초점을 맞춘 기업 전략입니다. 남성 중심인 이사회에서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상장기업 2170개를 대상으로 남녀 임원 성비를 조사한 결과 여성 이사는 1354명으로 약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20%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국내의 경우 작년 기준 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 임원은 3.6%, 518명으로 유리천장이 견고하다고 평가되는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본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 말들이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서비스업에 임원의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임원과 관리직 여성 인재 기용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전통적으로 남성이 강한 전자기기업에서도 장기적으로 여성 임원 비율이 50%까지 증가하길 바란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는 증권업 같은 경우 이사진은 일본인 남자뿐이다. 여성이나 외국인 등용 등 다양성 확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년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일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라는 주주들의 외침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유명 제약회사인 시오노기 제약은 5년 중기 계획을 비롯해서 10년 장기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자사위험과 이걸 어떻게 전략화시킬 것인지 발표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같이 보시면요. 제약업계의 특성상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로열티 수협이 급감한다면서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는 신약 개발 의존에서 탈피해 여러 가지 기업과 제휴하며 예방 및 진단 등 다양한 접근으로 고객에게 정보나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리스크를 얘기한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3위에 오른 이 미쯔비시토지와 휴릭은 올해 1월 향후 10년 장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부동산 회사 모두 지진 등 잦아진 자연재해나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가 리스크가 될 것이라면서 환경오염이 덜한 부동산 개발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ESG 정보 공개에 관해서도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변했는데요.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70개사 중 220개 기업, 즉 15%가 유가증권 보고서에 ESG와 SDGs를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의 경우 ESG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개율이 자율공시인데다가 좀 저조한 수치인데요. 지난해는 136곳, 지금까지는 약 110곳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자율공시고 유가증권 보고서하고 연동을 하지 않는 반면 일본의 경우 유가증권 보고서에 ESG 정보와 UN SDGs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던 일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ESG 전략에 있어서 강화를 하는 측면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일본은 2010년부터 ESG 개념이 좀 들어왔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인식은 좀 낮았던 반면에 최근 ESG 관련 투자 그리고 자금 등이 유입이 되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도 그린 뉴딜 등과 관련해서 ESG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에서는 반도체 부분 사업장에 ESG 항목을 넣어서 평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도 ESG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